반갑습니다. 프로체어 강찬. 제가 방금 동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지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여기 북한이나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 동지 한 가지 동자의 뜻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맞죠? 동지 여러분, 방금 그 윤 프론트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철학에 참가시키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ADRF라는 단체는 전 세계 어려운 빈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통 6살에 8살 정도의 아이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없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쓸 줄을 모르는 자에게 칼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죠.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근본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살면서 본의 이런 것들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은 이것은 죄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재물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본인이 가진 것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눈다. 이걸 가르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눈다는 것은 감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늘 본인이 받은 것들, 어떤 부모, 가족, 혹은 뭐 주변의 누구 학교,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늘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늘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지니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산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건국했던 홍익인간의 이념과 같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더 크게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중심이고 내 가족 혹은 우리나라, 내 친척, 내 형제, 나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세상이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보다 큰 가치, 많은 사람을 서로 이롭게 하려는 그런 공공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훨씬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단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늘 어려움이 뭐냐, 정부나 어떤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가치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차 한 잔 덜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식사 유식 한번 덜해서 작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늘 참 재원의 부족으로 안타까움이 많죠. 이런 어느 날 우리 선배 한 분이, 우리의 뜻을 알고 도움을 주시는 선배 한 분이 이 케어케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즘에 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ADRF에서 말하는 거고 너무 똑같아. 굉장히 같은 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 안에서 어쩌면 이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저희들이 NPO 워커들은, 소셜 워커들은 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셨지만 처음에 듣는 단어가 너무 이제 생소한 거예요. 일단 블록체인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포르투갈 경제 이런 것이 처음 듣는 단어니까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단체에 보면은 대학에서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교육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단체 와서 봉사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교수님 출신들, 뭐 교장 선생님 출신들 이런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후원자 한 분이 이런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 혼자 공부하니까 너무 좀 지식도 부족하고 너무 생소한 단어가 많으니 함께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낀 게 공정하게 공유한다. 페어 쉐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정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기업이 공정하게 어떤 걸 하겠다. 근데 공유를 하면서 이게 좀 공유를 한다, 기업이? 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공유를 얘기할까? 이게 무슨 협동조합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대부분 공유라는 얘기는 저희들처럼 NPO 워커들이나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종교나 어떤 철학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KOK를 설계한 처음에 그 철학적 가치를 알게 됐어요. 포르투갈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끌림을 갖고 우리가 평생 동안 가치를 추구하고 이상으로 해왔던 일들을 어떠한 기업이 실질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하려는 것이구나. 굉장히 거기서 가슴이 뛰고 좀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직원들한테 알렸습니다. 전 세계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또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그러다가 인턴이 되고 직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어디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저 한국에 또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도 실제는 어떤 기업이 외국의 기업들이 독식해서 혼자 이익을 다 독식하는 구조인데 이분들이 우리 철학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서 이익 공유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한류 문화 콘텐츠를 직접 판매해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이 많이 모으면 거기에서 경제적인 발생하고 그러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준다 하는데 과연 이 한류 문화 콘텐츠를 판매한다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단체가 활동하는 데가 모슬렘, 힌두, 불교, 또 캐톨릭, 크리스찬이티 종교들과 여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배운 홍익인간의 이념, 나눔의 문화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류라 하면 한류 안에서 BTS가 나오고 이렇게 무슨 춤과 영화와 게임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홍익인간이라는 한국인의 정을 중심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우리의 한인 안에 DNA가 있는 나눔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르친 여러분 말고 모든 시장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 문화에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점인지 보자. 라고 해서 거의 2달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이 안에 KOK를 설립했을 때 이 설립자의 설계한 분의 철학, 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류를 느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K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저였는데 이 친구가 의뢰했는데 결론이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들은 한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한국이 동경스럽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고 한국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도와줄까 이걸 보고 싶고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데 그 안에
그 블록체인 기술로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시키려 한다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잘 참여하면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텐센트 이런 것들처럼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참여해보자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서 여기서 어떤 보상도 주면은 아이들을 더 도울 수 있게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참여 증명 방식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처음에 저 생각할 때는 와 이거 뭐 이렇게 사람들 펼치고 우리 전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 만 명 있는데 이 대학생들 데리고 적극적으로 하면 금방 되겠구나. 좀 되게 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장 한 분이 이렇게 하다가 영상에서 그 유명한 송감용 프론티어님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거기 많이 나오니까 이분의 이제 연락처를 찾아서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좀 뵙고 싶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전 세계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으쌰으쌰하는 데 많고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무슨 1성, 2성 뭐 이렇게 별이 있던데 8성까지 다 하는데 보면은 한 10만 원만 하면 금방 하겠던데 요거를 못 하세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이제 그 송감 프런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좀 황당한 표정을 이렇게 저를 보다가 예, 쉬워요. 뭐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뭐 10만 명 정도 같은데 저걸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참여 증명 방식 한계. 이게 뭐죠? 금원, 스테이킹가 되는 거예요. 100불이라는 것을 해야 100불이라는 것을 암호화폐를 사서 스테이킹을 해야 거기에서 한 달에 3불어치의 암호화폐를 다른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불을 들라고 보니까 또 무슨 수수료 어찌고 해서 130불, 어떨 때는 150불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 130불이라는 돈, 100불이라는 돈은 우리가 느끼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300불이라는 급여를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학생이 1학년이 2학년이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이 금원을 투자해서 뭘 한다?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뭐 그때는 잘 모르고 그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이게 스테이킹을 하는데 우리가 젊은 학생들도 많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 시드머니 100달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좀 높은 분인 것 같은데 좀 기부를 좀 해주시라.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사회 공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와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몽땅 벌어서 잘 활동 만들 거야. 이런 기업이 절대로 대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공부해 보니까 이 안에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대로 잘 실행하게 되면 엄청난 미래가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전달하신 그 프론티어라는 분들이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런 프론티어 분들이 이 철학을 이해하고 여기 근본 가치에 일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송감용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참여실 분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모아게요. 제가 기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재단이 이걸 처음 설계한 분이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했다는다면 이걸 전달한다는 프론티어라는 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언행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송감용 프론티어께서 참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 당신이 좀 사람들이 조직이 많아요. 몇 명 있어요.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네트워크 아십니까? 네트워크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이런 사업을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케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 그 송감용 그 프론트팀하고 김현민 프론트 두 분이서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셨거든요. 사무실에 오셔서 단체 활동을 보시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케이크 시작되면서 바로 이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안규미 선배, 저한 다 선배님들이죠. 제가 시작을 저보다 먼저, 여기도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안규미 선배님이나 저 울산의 강인대 선배님, 뭐 우리 송강희 선배님, 김유미 선배님, 김보건 선배님, 또 그 정지모 선배님, 우리 신복희 선배님, 또 백지연 선배님, 원복영 선배님. 추가로 우리 이현도 선배님, 김시한 선배님, 광주의 조동아 선배님, 오수연 선배님, 너무 많은 분들 제가 다 여기 이 자리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저 책자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 뒷면에 보면은 기부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몇몇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분들이 혼쾌히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데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시작을 못 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KOK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한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일 하신다는데 당연히 기부해야죠. 좋은 일에 참여하시죠 하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참여를 기부를 해주셨으니, 어떻게 이걸 상생으로 끌어낼까? MPO는 기부자가 기부하시는 그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람들도 하고 그 피드백을 드려서 기부하신 분이 당신의 정성으로 기부한 그것이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피드백 해드려야 그분이 보람을 가지고 추가로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MPO 워커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부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아이가 또 성장해서 대학생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가 또 봉사를 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또 그 자기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이런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OK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애써서 참 받은 보상을 우리를 믿고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선순환시키고 또 이분들한테 신세 지는 사람이 안 될까. 그리고 KOK와 KOK의 설립 철학, ADLP의 철학이 같으니 이렇게 상생의 훈련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느냐. 현지에서 되게 열심히 대학생 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 봉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인성이 좋은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더불어서 함께 살고자 하는 보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로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났어. 그런데 여러분들을 여기에 다 끼워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암호화폐를 사서 스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저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불이면은 3불이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이게 뭔가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300불이 안 되고 300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전 세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저 신동만 강사라고 온라인상에 강의를 많이 하죠. 이 친구가 제 고향의 후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27년을 지냈기 때문에 한국에 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저도 한국에서 열심히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외 직원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걸 처음 전달하면서, 야, 너가 우리 단체에 기부하고 오랫동안 내 동지로 왔는데 정말 엄청난 데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 진짜 회장님 이거 엄청나네요. 이거 진짜 ADRF의 가치보다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돼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스테이크 않고 영어로 그대로 있는 거여서, 왜 여기 300, 이렇게 시작을 하지, 왜 말을 안는데 보니까, 주변을 통해서 들으니까 300불이 없어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행빚을 못 갚고 완전한 바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절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내가 그 300불 그거 빌려줄 테니까 활동해가지고 나중에 해.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 좀 그래 주시면은 제가 100배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0배로 기부할 때 100배를 기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속으로, 아이고, 너나 좀 살아라. 형편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기부한다는 생각 뭐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100배에 기부했어요. 100배로. 여러분 아마 그 단톡방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시작된 팀 이름을 세랑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사랑하자 해서 세랑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 분들 몇몇 분을 함께 했는데 제가 참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계속해서 그 해킹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신동만 프로젝트도 1년 반 동안 안 쓰고 참 어렵게 이렇게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해킹을 당해 다 날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얘기면 좀 목이 메요. 생각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꼈던 그 KOK 자산을 다 해킹당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 모양치를 뭔가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KOK를 가지고 있다면 다 해킹당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보내주신 거하고 우리 단체가 시장에 주시는 이걸 합쳐서 계속해서 현장에 프론티어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KOK가 전혀 자산이 없어요. 물 부족해요. 등록하고 기다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뭐 엄청나게 참여하고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KOK에서 장학하는 하는 친구인데 지금 등록했습니다. 이제 300불 스테이킹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기부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나오는 그걸로는 한 달에 보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래서 저희 사랑팀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라고 올렸는데 세상에나 이 신동만 강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한 뭐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10콕, 30콕, 50콕, 100콕 이렇게 해서 기부해 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다 앞에 막막한 그 친구를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것이 절반 이상이 다시 복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참 감사한 게 감사한 얘기를 하려면 자꾸 목이 메어서 목이 메요. 감사한 얘기를 하려면 김보건 우리 선배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크게 또 좀 도와줬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KOK의 프론티어라는 것에 어떻게 활동하면 얼마가 나오고 얼마를 벌고 잘못 시작된 겁니다. 단추를 잘못 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김동만 프론티어가 100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의 그 대학생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빌려주는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 플러스 알파, 이자를 내야 돼, 이자.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본인들이 우리 단체에서 배운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라겠으니 여러분의 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추가로 썸씽 플러스 알파를 해라. 그래서 아까 신동만 강사처럼 100배는 아니지만 벌써 7배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7배. 7배라면 여러분 3,020에 2,100불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한 달에 몇 불? 60불, 70불. 많아도 200-300불 넘지 않습니다. KOK 나오는 양이 한 달에 몇십 개 넘는 친구들 몇 개 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그 후배들이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포르투갈 경제에 그걸 이해하고 정말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추천해. 여러분 코드로 추천해.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키고 보내줘. 그럼 우리가 또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유저들을 확산해 놨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을 또 교육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또 기부하죠. 점점 해서 결국은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게 되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송감용 프런트엠가 우리 참 이런 우리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결과를 피드백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게 됐습니다. 우리 단체가 에달프라는 활동이 전 세계 나라에서 한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은 한국 에달프가 기부를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 하는 때인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지만 저희들 또 시작하니까 수익이 없고 또 저희도 다 100불, 200불, 3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요.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셔도 그 많은 양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나라를 선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몽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왜? 몽골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DNA가 98.6% 같아요. 아시아권들이나 남미는 이게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약합니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든지 역동적인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느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라의 그 기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몽골 민족들은 다르거든요. 인구 300만인 몽골 민족이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그 재원이 너무 작으니까 이 친구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에 뭘 전했느냐? 한국 사람처럼 똑같은 속담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게르라는 몽골 게르에 들러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혹은 물이 없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도와주자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거는 뭐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양떼를 끌고 오다가 잘못됐다, 내가 안 도와줘 잘못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당연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민족들을 데리고 이 포르투갈 경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몽골 친구 시작하면서 몽골에 하나, 둘 활동을 시작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뜻을 전파하고. 몽골에서 뭘 전파하냐면 참 제가 어제도 한번 단톡방에 올렸습니다만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너무 땅이 넓잖아요. 한국의 250배입니다. 한국 사람이 250명이 사는데 몽골에서 한 명이 살아요. 땅은 크고 인구는 적으니까 비율이 그래요. 너무 크다 보니까 전화에 시그널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하고 싶은데 전화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니까 저 산 위에 능선이 가면은 전화기가 터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힘들어봐요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하려고 보면은 안 보여. 왜? 영하 30도, 영하 35도, 영하 40도. 그래서 핸드폰이 왜 얼습니다. 얼어. 그럼 그걸 또 따끈해.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몽골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300km입니다. 옆집 갈 때 300km를 가는 거예요. 조금 중간 도시에 청년들이 있는데 도시를 가려면 보통 1000km, 1500km. 좀 멀리 간다면 3000km, 300km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또 게르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KOK 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포르투갈 경제라는 이 가치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몽골은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떻게 우리 에이달프 직원들과 자원봉사들은 사람들한테 포르투갈 경제, 이 블록체인 경제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 사장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신이 덕분이니까 거래소에서 와서 전산이나 이런 암호화폐 교육을 해라. 그 거래소 사장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했죠. 도둑상자라고 예전에 늘 말씀하시던데 자기들이 상장한 거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몽골에서 이렇게 유저들이 활동하면서 2만 명이 넘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몽골의 친구들은 지금도 현직 그 국회의원
도지사, 뭐 교수들 굉장히 현직의 어떤 그 사회적 영향 있는 분들이 우리 프론티어를 많이 하십니다. 왜? 가르치는 전달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뭔 가입하면 보상이 얼마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토콜 경제가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게 왜 나와갖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빨리 배우고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ADLF 우리 직원들이 그 나라의 최고의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강의를 합니다. 아예 개설을 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참여해달라고 개설을 해요. 이런 몽골 친구들 데리고 전 세계 우리가 2030, 20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인도차이나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앙아프리카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소수민족도 발전된 나라들도 전 세계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으쌰으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는지 짧은 시간에 20개월이 안 되는 시간에 5만 명 정도의 그 젊은 청년들을 가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110개 나라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 300불에 그러니까 확산에 이 300불이라는 넘사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급여가 300만 원이면은 그런 나라 300불이면 그 정도 경제차가 나는 거니까 한국 사람도 300만 원 받으면은 뭐 몇십만 원씩 저축하면 몇 달 돈을 모아서 할 수 있지 않나? 3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300불은 생활을 하면 딱 끝입니다. 10불도 저축을 못해요. 이런 친구들인데 열심히 활동을 해도 결국은 20개월 동안 5만여 명밖에 안 늘어나고 우리 ADLF 직원들이 대학 열심히 하고 저는 졸업을 해도 정말 동생 돌보는 게 너무 좋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인턴을 신청해요. 인턴이면 150불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이 돼주면은 250불부터 시작을 해요. 때가 되고 결혼을 했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약 한 400불 정도를 급여를 줍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300불을 스테이킹 하라? 어려워요. 한 달에 10불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 끝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많은 기부해 주시지만 그 기부의 양과 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 ADLF가 뭐 7레벨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7레벨이면 엄청 수익이 많냐?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계신 5레벨, 4레벨도 훨씬 적습니다. 다 100불, 200불, 300불 그런 분들이 물론 이 친구들이 친척이나 뭐 이렇게 아는 분들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몇백 불 스테이킹 하는 분이 간간히 있어요. 그렇지만 다 거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상생의 프로젝트 해서 해주는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는 오늘 이게 최영규 그 역사님 오시면은 여기서 큰 절이라도 해야 되나? 왜냐면 재단이 새로 바뀐 정책이 꼭 우리 단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뀌어진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무료 가입을 하고 코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마일을 준다는 거예요. 알려준 나도 주고 가입한 사람도 주고 100마일은 100달러 준다는 거예요. 100달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하는 가치를 준다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매일 이제 뭐 영어권 아니면 뭐 남미 스페니쉬 건별로 이렇게 줌 미팅을 하면 그 열기가 되게 업돼 있어요. 되게 업돼 있어. 싱글생글하고 바짝바짝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나갈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면 다 마지막에 약간 컨클루전만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업돼 있길래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공유를 한번 해봐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 그래 다른 사람이 서로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도 해요. 삼촌이 자기 군대 큰 높은 분인데 군인이 많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서 하니까, 그래? 야, 그러면 당장 해봐. 다 우리 부대 다 가입시키려니까 당장 해봐. 그래서 그 자리 했더니 100마일이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이거 안 뜨, 지금 뜰 거예요. 지금 안 뜨는데 며칠 있으면 뜨. 그러니까 야, 그러면 뜨면 해야지. 그거 내가 그냥 다 모아놓고 어렵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팀들 묶어놓고 다 얘기가 됐는데 자기는 해보더니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지만 되면 같이 하자. 이런 계획들을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신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다. 제가 한 얘기가 그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게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이들이 아나운서멘트를 했으면 분명히 그들이 시행이 될 거야. 만약에 시행이 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 책임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줄게.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지금부터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격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격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뭐 저희들은 업돼 있고, 뭔가 그 뒤에 제가 그렇게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라. 시간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또 이제 직원들이 각 나라마다 보면은 그 나라의 사회단체들이 있거든요. 단체장들 만나서 우리 이걸로 우리 인디펜던트 자립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단체 직원들이랑 거기 단체 사람들 뭐 수백 명도 있고 수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 참 한계가 있었는데 레퍼럴로 바뀌면서는 어떻게 바뀔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얼마나 커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얼마나 바뀔까 싶어서 요즘에 그 드러난 숫자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5, 60명, 70명, 100명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기부 들어올 때 얼마쯤에 기부 들어온 거 한 번에 몽땅 보낼 때는 갑자기 3, 400명 딱 등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루에 그렇게 100여 명을 넘기 힘든데 요 근래에는 이제 뭐 1000여 명, 뭐 8, 900명, 7, 8, 1000여 명씩 늘어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단톡방에서 여기도 아마 오셨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뭐 10,000명도 하루에 몇천 명씩 늘어나고 일주일 사이에 뭐 2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강의안 정리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그러면 캡처를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달라진가 보려고. 그래서 아침 8시에 본 다음에 점심 먹으려고 나갈 때 보니까는 한 900 몇 명 정도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4시간 만에 이 정도 들은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캡처를 좀 시작해봤는데 보이시나요? 네. 전부 000이죠? 네, 저는 여기서 멀어서 안 보입니다. 깃발은 어디 나라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몽골입니다. 몽골 친구들이 아까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보니까 몽골 밑에 어떤 아프리카 깃발이 하나 보이는군요. 이렇게 점점 그 4시간 동안에 가입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미국일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자기 동료들, 또 히스패닉계 남미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캐나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갑자기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거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업무상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그 많은 나라 알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렇게 모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면은 모르는 나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요게 지금 약 4시간 반, 5시간 동안에 가입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캡처를 하다가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캡처를 할 수 없겠다. 그냥 대략 어느 정도만 캡처를 하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없어요. 그 4시간 동안에는 저와 함께 물론 저는 우리 사랑TV 저는 우리 그 단체 그 산하에는 90% 이상이 이제 해외 분들이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5시간 동안에 한국 분이 한 명도 안 등록 안 하신 건 좀 의외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봤어요. 혹시라도 다른 적이 있나 이렇게 계속 가입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인구 많은 나라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아프리카 세네갈 쪽인데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차이나 할 것 없이 골고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북남미까지.
응. 아니, 이제 그만해야 되나요? 박수 계속 치시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하다가, 이거 너무 많은 단어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마쳐야겠다고 해서, 그래도 한국을 좀 찾아보려고. 예, 한국을 좀 찾아보려고. 한국이 하나 보이잖아요. 한국 국기가.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이야. 이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것은 여기 계신 프론트님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모르는 나라들이 이렇게 그런 친구 추대 무료 가입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협찬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루에 엄청나게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는 순간 100이라는 숫자가 딱 찍혀서 뭔가 돌아가고 한다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가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수없이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류 문화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이런 리워드를 줍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들 보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갇혀서 또 본인들의 지인이나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이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이거를 조금씩 모아서 이거를 또 우리나라 돈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광분한다는 표현이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이 100마일이라고 하는 100달러라는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4인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은 최소한 10번 이상, 최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확산과 계획 가치 상승을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이은 프런트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알면서 공부를 했는데, 회사가 처음부터 글로벌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왜? 한류 문화 콘텐츠를 한국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제가 가끔 지방에 아는 분들 가서 강의하다 보면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이 플랫폼 안에 있는 그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보시나요? 그런 이제 어설프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만화, 그거는 내용이 뭐예요? 보신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보고 봤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한국이 상대 아닙니다. 여러분, 카카오가 대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재용을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 카카오를 못 씁니다. 왜? 카카오가 글로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 침해하고 국회에서 말 많고 하니까 이제서 글로벌 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KO는 글로벌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프론트엔님 말씀드린, 우리 동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다 한국분이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보따리를 몽땅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입시켜서 사람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일어나는 경제 가치가 커지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엄청난 빅파이가 되고 파이를 나누는 거라고 들었는데, 사람은 안 늘어나고 이상하게 수천만 원, 수억씩 투자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투자 플랫폼인가? 내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른데? 여기에 제가 좀 괴리감이 들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래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글로벌 조직이니까 처음부터 배운 그대로 글로벌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그 기반을 가지고 글로벌 하나씩 뭘 전하느냐? 네가 KOK 가입하면 보상이 몇 개 나와가 아니고, 이거를 시작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포용의 경제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나가보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기술이야.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이라고 지금 요 근래에 막 늘어나요. 더 많이.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전 세계 나라에다가 이 정도 5만여 명의 사람들을 펼쳤어요. 이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물 만난 고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뭐 이렇게 딱 쓰면 박수를 쳐주겠다고 했으니까, 예전에 우리 송감용 그 프론트님이 호랑이의 날개를 달았다는데 정말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엑사이팅하죠. 이 줌 밑에 보면 표정들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선생님 그 뭐 언제쯤, 지금 순서가 앞에 밀렸으니까 좀 기다려봐. 이번 달에 또 기부 들으면 또 몽땅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순서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입할 순간 코드 나오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만나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5만이 아니라 이렇게 500만으로 나가고 5억으로 나가겠다. 우리 애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KOK 가치, KOK 가치 상승을 위한 ERF의 재현인데요. 여기서 KOK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보다 더 KOK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 얼마나 이것이, 왜 최영규 박사님이 그 자아실현의 도구란 말을 하셨을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이렇게 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전 세계 어려운 친구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걸 다 펼쳐서 처음에 KOK를 설계했던 그 철학이 실행만 된다란다면 내가 설계하신 최영규 박사님을 노벨상을 받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벨상이 무엇입니까? 화학이든 평화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익도 했기 때문에 그 상을, 최고의 상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하고 포용의 경제, 블록체인의 근본 가치를 이 블록체인을 실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펼쳐서 5억이 아니라 80억 일 중에 50억이 스마트폰을 쓴 모든 사람이 이 철학을 이해하는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함께하는 동료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5억만 하고 나면 전 세계로 자연스럽게 퍼지고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ADRF라는 조그마한 단체가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한 지 36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외교부 산하 등록돼서 시작한 지가 좀 올해 30년 차입니다. 29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벽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직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제가 그 송감용 프론트에게 10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던 것도 못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금방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한 번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가입하면서 해요. 여기 초대 코드 있어요. 이거 다운받으면 뭐 돈 나와요. 이거는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근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KOK 플랫폼을 전달하고 KOK를 전달할 때 왜 이것이 탄생했고 뭘 하자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고, 모든 인간은 서로 돕자고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이 나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부부 싸움이 나고, 몸과 마음이 싸우고, 결국은 나와 너가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싸우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모든 것이 나 중심의 탐욕이거든요. 나 중심의 이익이에요. 겠다. 대한민국을 설립한 건국이념, 보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한다면 전쟁도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OK를 알리고 확장시키는 것은 500만 원을 넘어서 5억, 100배, 100배를 5억 엄청 하는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알리는데 분명히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간의 그런 재원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부해 주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시지만 그걸로 저희들이 꿈을 꾸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입시키는 데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때요? KOK가 많이 커졌죠? 네? 기부클럽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저런 일이 벌어지나요?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좀 나눠드렸어요. 그죠? 보시고 그냥 버리고 가지 마시고 거기에 조금씩 함께 해주신다면 저렇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부클럽과 함께 전 세계 젊은이들을 더불어서 함께 살고 우리 KOK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젊은이들을 무시하시면서 함께 기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꼭 하시겠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지금 다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박수 치신 분들이 그거 꼭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저희 에드헬프가 SO를 운영합니다. 전 세계의 그 각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종교, 젊은이들을 중심하고 전 세계를 어떻게 이 KOK를 물들게 하고 K스타트과 연결시킬까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SO를 운영해요. 바로 에드헬프 SO입니다. 지금은 저 꼴찌, 그래도 10위에 있느라고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 자문사를 얘기해 보면 옮길 수가 없대요. 가져온 게 27개가 있어. 20개 주고 나면 7개밖에 못 옮기는 거예요. 15개, 10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퍼쳐나오고 있습니다. 최영기 박사님이 어느 분이 리더 회의에서 질문했죠. SO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유임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수익이 좀 더 나는 SO에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규 사장님이 1초의 생각도 없이 그거는 한마디로 바보 같다는 말 뭐라고 하신다면 스냅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싶거든 그 SO가 추구하는 가치와 앞으로 나가려는 비전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SO가 18개 SO가 있습니다. 앞으로 20개, 50개까지 늘어나겠죠. 여기에 참여한 것은 우리의 KOK 프론트뿐만 아니라 KOK의 설립 배경과 가치와 이념, 더불어서 함께 살고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하고 블록체인 경제를 실현하고 포용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진 사람들이 많이 SO에 참여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가시고 또 그런 분이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고 가치를 실을 수 있는 SO에다가 많이 유임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ADRFS를 기억해 주세요. 왜? 전 세계 저렇게 어린 젊은 청년들이 모든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떠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규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K스타디움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다. 이름을 거기다가 하나씩 놓겠다는 거예요. 그 부서를 만들고 계시고 당신도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노망으로 삼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럼 명예의 전당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당신이 마지막 삶, 그분은 당신의 자아실을 마지막에 이 가치를 통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본주의의 그늘을 걷어낼 수 있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에요. 나 이 경제자로 생각 못할 정도의 그 철학적 깊이를 느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레벨을 얘기할 때는 야 그럼 열심히 해서 8레벨 되면은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레벨이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제 그 중국에서처럼 일대 내가 10,000명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건가? 그럴 수 있겠죠. 공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 가치에 충실해서 어떻게 좀 더 크게 말하면 인간의
이 KOK라는 케이스타임이라는 이 도구, 이 블록체인 경제라는 이 도구 가지고 실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그늘, 결핍 욕구를 해소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보상이 있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공부해보고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뭘 느꼈죠? 근본 가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주변에 보면은 얼마를 넣고 와 해제하고 망했으니까 나와, 저희 강의 간다니까 강의하지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여기서 보상을 받다가 해제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에서 여러분들이 KOK 가치가 높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없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사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이런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100만, 200만, 지금 100만에서 200만 되고 500만 되고 1000만 되고, 그 가치, 정해진 공급량에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생각한 100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기를 언제 오고, 집에서 뭐 여기 수 떠놓고 이게 비는 분도, 찬물 떠놓고 비는 분도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아이고 우리 콕 가격 좀 올라가게 해서 해주세요. 절에 가서 빌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가치에 충실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나와 같은 동지, 한 가지 뜻을 지닌 사람, 이 철학을 실현시켜 보려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늘려나가면 이게 보이지는 경제적인 가치나 따라오는 부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릅니다. 자동적으로. 절대 그걸 쫓아서 이 곡이 얼마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건강한 커뮤니티가 될 수 없고, 처음에 설계하시던 분의 철학을 실행할 수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에스포도 에델프에서 좀 일부는, 그러면 또 얼마나 KOK 가치가 커가겠어요. 저기 여기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한테 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시고 꼭 에델프에서도 일부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영상도 다 찍어놨어요. 나가실 때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조그마한 거라도 함께 해주시면서 가실 부탁을 드리고요. 에델프에서가 Live for the Great Value입니다.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살자입니다.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살자. 내 눈앞에 사소한 이익과 덜덜덜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려고 살아가시는 거죠. 여기 행복하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 계시나요? 행복하려고.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근본적으로 최종에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통계학에서 전 세계 유명인 2만 명을 상대로 유언을 분석해오는 통계학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정치인도 있었고 많은 유명한 운동선수도 혹은 기업가 다 있었지만, 그분들이 내가 정치를 했는데 대통령 못하고 죽었어, 너무 서운해, 이런 말 없어요. 내가 기업을 일궈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좀 많이 벌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에서 금메달 못 따고 죽으니까 너무 서운하다? 그런 걸 없어요. 결국은 죽음의 생각에 98%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좀 더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나눴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유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의 유언에 98% 계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달프 SO, KOK 플레이, K스타디움 같이 손잡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이 K스타디움, KOK 플레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프로토콜 경제라는, 포용의 경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 함께 참여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 철학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만들고, 제대로 된 문화를 만들고, 지나가다 KOK 티셔츠 입은 사람 얼마나 반가워요. 가서 밥값도 내가 내주고 싶고,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차 받았는데 보니까 KOK 스티커가 있어. 그러면 뭐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 충실해서 우리가 지금 KOK의 그 의적인 거래소 가격을 보면서 안타까우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사람을 펼쳐나가면서 금방 켜주면 그거는 커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근본 가치의 일치,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근본 가치 모두가 이것을 자아를 신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시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